오늘은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사례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입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해외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해외 발령 등으로 해외에 나가시게 되실 때 해외여행자 보험 또는 해외 장기 체류 보험을 가입하시나요? 가입하시고 해외 체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는데 사고 입증이 곤란하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 주목해 주세요. 이번 사례의 고객님은 2019년 5월 18일부터 2020년 5월 18일까지 해외 어학연수를 떠나시면서 H사의 해외 장기 체류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일반적인 실손의료비 담보는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자 및 장기 체류 보험은 해외로 가시기 전 반드시 가입하시길 권유드려요. 학교 기숙사에서 정상적인 어학연수 활동을 하시던 중 2019년 6월 9일 오후 2시경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다 강의를 듣기 위해 2층 벙커 침대에서 내려오다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학교 기숙사 직원이 앰뷸런스를 불러 인근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셨지만 해외는 의료비가 대한민국에 비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사례의 고객님이 걸을 수 있는지만 확인하고 어떠한 검사도 없이 진통제만 처방하고 돌려보내버렸죠. 고객님도 대단하신 게 당시 골절 사실을 모르시고 그냥 진통제로 버티신 거죠. 당시에는 학생이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만 있다 보니 단순한 요통인 줄 오인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2020년 한국에 입국하여 2021년까지도 골절 사실을 모르고 생활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던 중 요통이 점점 심해져 2021년 1월경 자택 인근 정형외과에 내원하셨고 요추 입원에 진구성 골절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으셨답니다. 사례의 위 고객님, 어떻게 처리해드렸을까요? 자, 일단은 해외 장기 체류 보험의 기본 전제 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보험기간 중. 둘째, 해외에서 발생한. 셋째, 상해 또는 질병사고이며. 넷째,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4가지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 전제 조건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고객님을 만나 한국에서의 의무 기록을 떼서 골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골절이 발생했는지 현재까지는 입증이 안 되지만 요추 입원이 무너져 내려 있는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기간은 2019년 5월 18일에서 2020년 5월 18일까지이고 상해 사망 후유장애 담보의 가입 금액은 10만 달러로 확인되네요. 해외 장기 체류 보험 등에서는 국내와 같은 원화로 되어 있는 약관도 있으나 대부분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가입 금액이 설정됩니다. 이렇게 증권을 통하여 첫 번째 조건인 보험기간에 대한 확인을 했다면 다음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인지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고객님께서 다행히도 당시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를 가지고 계셨고 이를 통해 해외 의료기관의 서류 협조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서류에 의하면 고객님은 2019년 6월 9일 오후 2시 59분경 병원에 도착했고 벙커 침대에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요추 및 아래 허리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했으며 트리도놀 등의 진통제를 처방했다. 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고객님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자, 그럼 청구를 하면 될까요? 해외 체류 기간 중에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그 사고로 골절이 있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골절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분명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몇 가지 서류를 더 준비합니다. 고객님의 출입국 사실증명원을 통하여 고객님이 위 기간 내에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고객님은 위 보험의 보험기간 외 별도의 해외 장기 체류 사실은 없었습니다. 골절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요양급여 내역을 발급해봅니다. 요양급여 내역 검토 결과 고객님은 2014년 이후로 병원에 내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건강하였습니다. 이 서류로 해외 장기 체류 보험기간 중 2층 침대에서 뒤로 떨어지면서 허리를 바닥에 부딪힌 사고가 고객님의 척추골절을 유발하였을 것이라는 내용이 합리적으로 비춰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골절 진단을 받으신 병원에 처음 가셔서 진술하신 내용과 의무 기록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초진 기록지상 예전에 넘어졌다는 내용이 있고 재진 차트상에도 2층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추두번의 압박골절이 확인되는데 진구성 골절로 진단되었습니다. 진구성 골절은 최근에 골절된 것이 아니라 골절된 지 시간이 지난 후 확인된 골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 해외 장기 체류기간에 사고가 나서 골절이 생겼는데 지금 발견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책 사유의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 보험에는 일반 면책 사유와 특별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일반 면책 사유는 개인보험의 경우와 크게 대동소이하나 특별 면책 사유는 외교통상부가 지정하는 지역별 여행경보 단계 중 3단계 제한지역, 4단계 금지지역을 방문하실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금지지역을 확인하시는 건 필수겠죠. 위와 같은 근거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젊은 나이를 감안하여 일체의 감액 없이 장애 지급률 전부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거절한 사유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이며 객관적으로 반박하신다면 얼마든지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